그러면 이 훈구파와 살인파는 뭐가 얼마나 달랐길래 왕이 이걸 이용해 먹어서 견제책으로 쓰기까지 했느냐 살펴보면요. 실은 둘은 출신부터 생활 기반, 가지고 있는 경제력, 생각하는 바 모든 것들이 달랐다고 해요. 먼저 훈구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조선 건국이나 정치체제 형성, 세조 즉위 이런 데서 도움이 될 만큼 조선 초기부터 활약을 했던 양반들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조선의 성립에, 조선의 건국에 영향을 줬던 신진사대부 출신인데요. 바로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조상님, 아버지,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본격적으로 이들이 훈구파라고 불리게 된 건 세조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조의 즉위, 개유정난부터 시작해서 이후 상황들을 돕게 되면서 공신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선에서 활약을 하면서 조선 중심부에서 생활했던 애들이에요. 당연히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기반으로 한양에 집을 짓고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공신이니까 높은 관직을 장악하면서 많은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겠죠. 미안,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많은 수의 노비와 토지도 양이 엄청 많아. 큰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출신이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이들은 건국 초기부터 활약을 했던 세력들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을 해야 돼, 얘들아. 나라를 내가 다스리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너 꺼져!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진사 내부 우리 배웠잖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성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인데 그렇지만 백성들을 관리하려고 하니 이미 백성들은 성리학보다 뭐가 익숙했었어, 당시에는. 불교잖아. 그래서 이 불교라든가 그 이외에도 이제 도교라든가 풍수지리설이라든가 뭐 무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선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그렇게 성리학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백성들이 믿고 좋아하는데 그 백성들하고 싸울 거예요? 백성들 멱살 잡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성리학 안 좋아한다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리학이 좋은 거야 하고 설득을 하고 믿게 도움을 주고 해야지 무조건 싫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관대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당장 우리 훈민정음 할 때 배웠잖아요. 훈민정음을 전파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월인청강지곡이라고 기억납니까? 월인청강지곡. 쌤이 불교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선은 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교적인 책을 만든다라는 거야.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세조 같은 경우, 세조 본인도요. 나중에 그 병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게 되면서 내가 다 이게 젊은 시절에 막 단종 죽이고 사육신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래. 이거를 부처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기원해보자면서 본인이 불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각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절도 짓고요. 그 원각사 그 탑도 되게 유명하거든. 지금은 3.1운동 일어났던 탑골공원에 위치해 있긴 한데 뭐 이제 나중에 서울 여행 가시면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유명한 탑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되게 조선 쪽에는 유교 국가 맞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럴 정도 굉장히 관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를 할 때 중앙에서 활약하는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중앙의 힘이 강해지는 것들, 요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겼다라는 거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사가 강력한 게 좋아 하면서 성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지만 우리는 항상 꿈을 꿀 수만 없단 말이야.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는 현실 정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에 권력이 흩어져 있는 향촌 자치의 형태보다는 중앙 집권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던 게 훈구파입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애들인데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살인파는 이 반대적인 모습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살인파는 성종 시기에 돼서야 비로소 관리에 등용될 만큼 기존에는 조선이란 나라 정치 상황에 큰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님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조선 정치계에서 활약을 안 했거든요. 즉 고려의 유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여겼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출신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온건파들은 중앙 관리로서 활약을 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육 활동에 힘을 썼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 수도 한양보다는 지방 각지에 흩어져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이름이 나다 보니까 성종 때부터 등용이 되어서 3, 4에 주로 배치되어서 니네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청렴하니까 이 나라 정치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다오 하면서 성종이 이렇게 등용을 하고 배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시국에 와서야 등용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배층이니까 돈이 너무 없진 않겠죠. 양반이니까. 그래서 중소지주, 그러니까 약간 적당하게 먹고 살 정도?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는데요. 자, 이들은 지방에서 끊임없이 조선이 성종에 이를 때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주구장창 성리학이 최고입니다. 성리학 연구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 이외 학문이나 사상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조선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불교. 이제 이거 좋지 않아. 고려 말기에 봤잖아. 썩어가는 거 하면서 이 불교 탄압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활했던 터전 자체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려면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 지방의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끊임없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그 이상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훈구판처럼 현실적인 걸 보기보다는 이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꿈이 실현 가능한 꿈인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러면서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방으로 권력을 나눠줘서 이 향촌 자치의 형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현명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한다면 왕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왕도 정치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출신부터 꿈꾸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나라의 모습까지 완전히 반대를 띠는 게 훈구와 사림이었기 때문에 둘은 같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다라는 거고요. 성종은 이걸 이용해서 훈구파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파를 아주 적절하게 잘 등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어느 정도 신권과 왕권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입장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살인파 이상적인 이야기도 경청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성종은 조선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 중의 성군으로 손꼽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 죽고 나서 아들내미가 좀 문제네요. 바로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 미치광이 같은 아들이 등장해요. 연산군이 되겠는데요.